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성공 신화와 그 이면에 얽힌 이야기들을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서 풀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의 어린 시절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는 과정, 그리고 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자리를 물러나게 되는 그 모든 라이프 스토리에 도덕경의 가르침이 특별한 인연의 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노자와 빌 게이츠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의 끈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빌 게이츠는 시애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도서관 사서를 했습니다. 사서 업무를 하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열심히 읽었고 그 책을 읽으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빌 게이츠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학교에 도서관 사서 자리가 없자 빌 게이츠는 부모님과 상의한 이후에 예전에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다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사서 업무를 맡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사서 업무를 담당하던 선생님이 빌 게이츠에게 이사간 집이 거리가 꽤 먼데 괜찮겠니? 하고 물었을 때 빌 게이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차로 데려다 주시면 되고요. 만일 아빠한테 사정이 생기면 제가 걸어서 오면 됩니다. 길은 어디에나 있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노자도 춘추전국 시대 주나라 황실 도서관의 사서였습니다. 그리고 노자가 쓴 도덕경에서 말하는 그 도라는 것이 빌 게이츠가 얘기한 길과 통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연의 끈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는 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잘 알다시피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 시절 컴퓨터 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하버드대학 법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잠시 컴퓨터에 대한 꿈을 접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폴 앨런이 하버드대학 기숙사로 빌 게이츠를 찾아와서 빌 게이츠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그런 컴퓨터에 대한 열정과 꿈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폴 앨런은 하버드대학 광장에 있던 신문 가판대에서 컴퓨터 관련 잡지를 보고 빌 게이츠를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빌, 우리가 이 컴퓨터에 들어갈 베이직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대박이 날 거야 하고 말이죠. 그 순간 어떤 영감이 훅 하고 빌 게이츠의 뇌리를 스칩니다. 빌 게이츠는 그래 이거야 하면서 바로 하버드대학 법학과를 중퇴한 이후에 학교를 나가서 폴 앨런과 함께 공동으로 회사를 창업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승명, 엄습할 섭자에 밝을 명자를 써서 승명이라고 말합니다. 폴 앨런의 말을 듣고 아 이것이 내 길이다 하고 자신의 길을 찾은 빌 게이츠의 그 깨달음이 노자가 말하는 바로 그 승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도덕경의 가르침처럼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면서 기술력을 키워나가는데요. 어느 날 이런 빌 게이츠에게 큰 운이 찾아옵니다. 그 당시 컴퓨터 업계의 제국을 이루고 있던 IBM은 자신들의 컴퓨터에 탑재할 운영체제를 찾고 있었는데 IBM이 가장 먼저 접촉한 인물이 바로 게리 킬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리 킬달은 세계에서 최초로 운영체제를 개발한 그런 천재 엔지니어였습니다. 하지만 게리 킬달은 IBM이 제시하는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다며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IBM이 그 다음에 접촉한 인물이 바로 빌 게이츠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IBM과의 그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다 하고 향후 트렌드를 잘 내다보고 있었던 빌 게이츠는 IBM과의 그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해 놓은 운영체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시애틀 컴퓨터 회사가 개발해 놓은 큐도스라고 하는 운영 체제를 10만 달러를 주고 아예 그 라이센스를 매입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MS-DOS로 바꿔서 그걸 IBM에 납품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IBM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계약서를 꾸밉니다. 즉 건당 사용료를 IBM으로부터 받으면서 동시에 운영체제의 소유권은 항구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주요했습니다. IBM의 컴퓨터가 날개도 친 듯이 팔리면서 빌 게이츠는 가만히 앉아서 큰 돈을 벌게 되었던 것이죠. 빌 게이츠는 그 후에 그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브라우저 전쟁에서 넷스케이프를 굴복시켜 버립니다. 기술력에서는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 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내비게이터가 훨씬 앞섰지만은 윈도우 95를 운영체제에 끼워서 공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뿌려대니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넷스케이프라는 회사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빌 게이츠에게 톡으로 화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금력을 앞세운 무자비한 끼워넣기, 끼워넣어서 팔기, 그런 상술 때문에 빌 게이츠는 미국 연방법원에 서게 되었습니다. 독점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미국의 연방법원은 빌 게이츠에게 독점이 맞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고 그때부터 빌 게이츠의 기세는 날개가 확 꺾여버렸던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이 영지 불여기이 지녔으면서도 더 채우려 하는 것은 그치는 것만 못하다 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빌 게이츠는 실리콘밸리의 황제 자리에 올랐으면서도 더 채우려고 하다가 그런 화를 당했던 것입니다. 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빌 게이츠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이사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빌 게이츠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의 이러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